하셔야 돼요. 그래서 도함수의 활용 2, 블랙라벨 도함수의 활용 2. 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개념 설명을 하고 기본적인 사항들만 개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고 도함수의 활용 2를 숙제를 다 끝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그 블랙라벨에 있는 내용들만 점검을 해볼 건데 48쪽에 보시면은 첫 번째 함수의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그래프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실 항상 함수는 그래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번에 근데 그래프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특징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활용 또한 잘해야 된다. 뭐 그런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그 얘기는 되게 당연한 얘기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의역, 치역 뭐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정의역, 치역 확인하시고 증가감소 따질 수 있고 극대극소 따질 수 있고 좌표 축과의 교점, x절편, y절편은 조사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결국엔 사실은 도함수와 활용 1, 2가 모두 어떻게 보면은 그 그래프가 어려운 주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개념적이라기보다는 문제에 적용할 때 문제풀이를 하면서 훈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질 때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보면 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야.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뭐 3, 4차 함수니까 주로 그럴 때는 미분이 가능할 때는 만약에 닫힌 구간 A, B면은 여기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뭐 이러니까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그게 최대 최소 정리잖아.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야. 그죠?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거기에다 미분 가능한 조건을 준다면 최대값은 그러니까 FA랑 FB랑 그 다음에 극대값이랑 극대값이 존재한다면 그 다음에 극소값이랑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FA랑 FB랑 극대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최대다. 이 중 가장 큰 것이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다. 이해하시죠? 네, 별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FA랑 FB랑 극소값이랑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극소값이다. 최소값이다. 최소값이다.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조건이 있을 때라고? 어쩔 때? 어떠한 조건 하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분이 불가능한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프를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던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이론은 사실 어쩔 때 써먹 쓰일 수 있냐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귀찮아. 그래서 근데 미분이 가능해. 근데 최대 최소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FA랑 FB 함수값 조사하고 그때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아가지고 함수값 죄다 조사해가지고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게 편리할 때도 있고 아니면 사실 그냥
그냥 그래프 자체가 너무 쉽게 잘 그려지면은 다 조사할 필요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 잘 그려지면은 FA나 FB보다 그때 값이 확실히 클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구간이 이렇게 잡혔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가 극대야. 그럼 당연히 A랑 B 사이에서는 얘가 최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이제 상황별로 다른데 그런 걸 판단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겠다. 뭐 그런 정도 얘기예요. 자, 이제 그 정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은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이 fx랑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다. 뭐 이런 건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 fx는 gx의 실근도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세 번째 방정식 얘기죠. 근데 방정식에 그냥 방정식이 아니라 방정식의 뭐 실근이죠, 실근. 실수인 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fx는 0, 그러면ynfx랑 y는 0이니까 fx랑 x축인 건 너무 쉬운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래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너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고?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 fx 빼기 gx는 0으로 해가지고 한쪽을 0으로 만들고 y는 fx 빼기 gx 요 함수를 그릴 수도 있죠. 요런 함수를 우리가 차이 함수라고 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빼기 함수를 그린 다음에 오른쪽은 x축하고 비교할 수도 있다. 근데 한쪽을 꼭 0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뭐 내가 예를 들어 볼게 한번. 예를 들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그럼 또 뭐 할까? 2x 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1은 0.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이게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얘도 편해. 근데 그냥 어떤 관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x 세제곱에 빼기 3x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경우에 따라서는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야. 꼭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좌우를 좀 적당히 조율을 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태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되게 유리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죠. 그 다음에 얘는 y축 대칭이죠. 뭐 꼭 대칭성을 염두에 두라는 얘기도 아니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작을 해서 y는 얘 그려서 방정식의 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너무 이 방정식에 대해서 고정된 생각을 갖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적당히 좌변우변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하고 그러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어떤 그래프를 그릴 것이냐. 나는 이런 3차 함수 흰색 그래프를 그릴 것이다. 아니면 나는 이런 3차 함수와 이런 2차 함수를 그릴 것이다. 아니면 얘도 넘긴 다음에 y는 1을 그릴 것이다. 등등등 있겠어요. 아니면 x 3승만 따로 내비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는 x 3승은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러한 좀 자율성을 지니고 문제를 접근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얘기는 됐고요. 거기 1등급 비법이라고 나와 있는 그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사실 1등급 비법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언급만 할게요.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혹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실근이 하나 있죠? 그럼 당연히 서근이 2개 있겠지?
그래서 실근이 1개, 허근이 2개. 자, 이런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증가하는 건 안 할게.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에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고 극대극소가 둘 다 음수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극대랑 극소의 곱이 양수다. 뭐 그런 얘기였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거나 그러면 근이 여기 하나가 있고 단근이 있고 여기에 중근이 있죠. 여기에 중근이 있고 여기에 단근이 있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할까? 교점이 2개다? 실근에 서로 다른 실근이 2개인 거죠. 근데 하나는 단근이고 하나는 중근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때는 극소가 0이고 이때는 극대가 0이잖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극대가 0이거나 극소가 0이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쉽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그냥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세 실근 이렇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겠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양수고 음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뒤집어 서서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활용할 때는 부등식에 활용하는 거. 자, 부등식의 활용은 또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걸 토대로 뭔가 조금 더 나아가는 건데 사실 얘도 그래프예요. 한마디로 방정식의 실근 얘기도 결국 그래프잖아. 그래프를 그리면 게임 끝. 부등식도 그러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거야. 만약에 f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항상.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 모든 x에 대해서 이렇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 그러면 이 마이너는 가지고 있어야 돼. fx의 뭐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생각은 중요해요. 자, 기억하시고 만약에 반대로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같은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찬가지로 얘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다고 하면 사실 모든 실수 x인 게 쉬운 거야. 자, 이렇게 되면 fx 빼기 gx라고 넘겨가지고 이러한 자율성을 방정식에서도 갖자고 있잖아.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hx라고 새로운 함수로 두고 차이 함수를 생각한 다음에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시키면 되겠죠. 자, 이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속도가 속도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적분할 때도 똑같이 활용이 되는데 적분에서도 속도가 속도가 있고 미분 도함수 활용에서도 속도가 속도가 있는데 사실상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속도가 속도 이런 얘기는 물체의 운동 혹은 점의 이동 혹은 뭐 사람 뭐 물체가 어떻게 이동하거나 뭐 그런 얘기들이죠. 물리적인 현상인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x축을 설정을 한 다음에 x축 위에서 개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근데 그 개미라고 하면 좀 그 실감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점이 왔다리 갔다리 이동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좌표를 내 x라고 할게요. 헷갈리겠다. 그러니까 x가 1차원적으로 움직인다 이거죠. 좌표다 이거죠. 뭐라고? 좌표라고.
그런데 이 x를 뭐라고 쓰냐면 ft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t는 뭐냐면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좌표가 바뀌기 때문에 x는 t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x는 ft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x는 t제곱 이렇게 했다 치죠. ft가 t제곱이야. 그럼 1초 뒤에는 위치가 1이고 2초 뒤에는 2의 제곱 4 3초 뒤에는 3의 제곱 9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쭉 이런 식으로 가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자, 그랬을 때 내가 x가 ft인데 얘를 미분을 하면 x 프라임이 되고 f 프라임 t가 될 것이고 이해되죠? 근데 얘는 뭐냐면 위치야 위치. 위치를 미분을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속도가 돼요. 그래서 이 속도를 뭐라고 나타낼 거냐면 여러분 많이 쓰는 기호 V를 쓸 거예요. VT라고 할 거야. 뭐 했을 때? 미분했을 때. 자,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요. 미적분 표현으로는 이렇게 쓰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AT가 돼요. 가속도가 된다 이거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자, 우리가 지금 이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다.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다.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그리고 보통 위치는 ft, 속도는 vt, 가속도는 at.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ft, f't, f2't 이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속도가 지금 vt거든요. 맞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속도라고 하면 사실은 평균 속도라고 많이 중학교 때까지 혹은 우리가 물리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게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속도는 사실은 그냥 속도가 아니라 뭐냐면 순간 속도예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처음에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배우고 처음에 미분계수 도입할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미분계수, 순간 변화율 혹은 변화율 이렇게 얘기했었지. 근데 순간 변화율하고 변화율하고 똑같은 거잖아. 변화율이라고 하면 그냥 순간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이제 앞으로는 속도라고 하면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평균 속도는 말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꼭 평균 속도라는 말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뭐냐면 총 걸린 시간분의 뭐 이동거리 혹은 한쪽 방향으로 간다면 총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평균 속도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 속도는 VT가 될 수는 없고 왜냐하면 VT는 평소에 우리가 VT라고 하면 이 속도는 순간 속도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 자, 델타 T분의 괜찮죠? 그 다음에 델타 X 이렇게 하는 거죠. 평균 속도가 델타 T분의 델타 X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 변화량. 델타 X가 위치니까 위치 변화량이잖아요. 이해됐죠? 총 걸린 시간, 총 위치 변화량. 처음 위치, 나중 위치.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뺀 게 위치 변화량이죠. 이게 평균 속도야. 이해되죠? 우리가 알고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 해?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죠. 시간의 변화를 0으로 보내는 거죠. 델타 T분의 델타 X.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순간 변화율 혹은 변화율 그것이 미분이잖아. 미분 계수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도의 극한 당연히 뭐라고 하면 되겠어? 얘를 순간 속도 얘를 속도라고 하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지냐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X가 뭐죠? FT죠? 그러면 F에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이해돼요? T 초인 순간의 위치가 FT
t 플러스 델타 t 초인 순간의 위치가 ft 플러스 델타 t. 그러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위치 변화량 얘가 써놓을까? 델타 x가 뭐라고? f의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ft. 얘가 나중 위치, 얘가 처음 위치가 아니라 t초일 때 위치. 그러니까 딱 t초인 순간 보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 t초인 순간에서 t 플러스 델타 t가 있는데 나중 위치에서 t초일 때 위치, 이게 델타 x니까 위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평균 속도인데 평균 속도의 극한, 그래서 순간 속도, 줄여서 속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 혹은 도함수의 정의에 따라서 얘가 f'(t)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속도는 f를 미분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가속도가 뭐였냐? 자, 지워볼게요. 마찬가지인데 이런 그 또 물리를 배웠으면 좀 더 도움이 되는데 사실 평균 가속도가 뭐냐면 가속도는 델타 t분의 시간의 변화량 분의 델타 v예요.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 그게 가속도거든. 이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v. 그럼 이게 뭐가 되겠어? 당연히 순간 가속도, 다시 얘기해서 가속도. 앞으로 그냥 말하면 순간이라는 말을 안 해도 순간입니다. 그럼 평균이라는 말을 하려면 평균이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된다고. 평균 변화율처럼.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를 얻었다? 가속도는 이거를 미분하면 된다? v''t다. 자,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속도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런데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vt의 절대값이 속력 이걸 말하는 거죠. 결국엔.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vt 자체가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속도의 크기, 그 순간적인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사실은 순간 속력인 거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순간 속력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설명하는 것들의 핵심은 순간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핵심 포인트가. 이해되셨죠? 보통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속도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위로 이동하면 플러스, 아래로 이동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들 설정을 하곤 합니다. 자, 이제 그 정도로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활용 2는 기본 개념은 이 정도고, 사실 중요한 건 앞절에서 얘기했던 영상들에서 그래프 분석, 그래프 해석. 여러분 도함수활용 1이 어렵다고 했었는데 도함수활용 2도 결국에는 도함수활용 1에서 이어지는 어떤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되고, 도함수활용 1에서 느꼈던 어떤 어려운 점들이 2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그래프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절대값 그래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함수의 특징,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의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좀 고난도 문제가 있으니까 열심히 숙제를 해주시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는 접근 전까지 진도를 나갈 것 같아.